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드리는 썰디저트의 사연라디오입니다. 썰디저트의 사연라디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30대, 1살 차이 부부입니다. 남편의 직장은 30대 여성 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남편은 항상 저랑 싸우면 말끝마다 하는 말이 본인 회사 여직원들과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내 주변의 여자들 중에 제일 여자답지 못한 게 너다. 또는 우리 직원들 보면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도 다들 잘만 하던데 넌 왜 그러냐 등등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곤 했어요. 남편은 7시면 퇴근해서 집에 오고 저는 야근이 많은 편이라 남편보다 2시간씩 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혼자 차려 먹을 법도 한데 꼭 저를 기다렸다가 차려줘야 밥을 먹습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자기 로망이었다나요? 저는 퇴근하고 쉴 틈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다음날 먹을 국과 밑반찬들을 준비하고 나면 거의 저녁 12시는 돼야 씻고 잘 준비를 보통 했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랑 다 있으니 먼저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꼭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듣는 소리 중 첫 번째가 자기야 너무 배고프다 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퇴근이 늦다 보니 빨래 돌리기에는 좀 늦은 시간이라 주변 이웃들의 민폐일까봐 쉴 때 한 번에 빨래를 하는 편인데 게으르다고 매일 잔소리까지 해요. 자기가 일찍 도착해서 밥이라도 안 차려 먹고 있으면 빨래라도 돌릴 법도 한데 자기는 하나도 하는 것 없으면서 말해요. 부지런하면 못할 게 하나 없는데 넌 왜 그러냐면서요. 아직 저희가 아이는 없는데 아이까지 생기게 되면 진짜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육아도 고스란히 제가 다 하게 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피임 시술을 한 상태인데 남편이 애 안 낳을 거면 이혼하자고 하네요. 맞벌이에 집안일에 육아까지 오롯이 여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고지식한 남편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울면서 너무 힘들다 지친다고 하며 잠시 내 시간을 갖겠다고 친정집에 며칠 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며칠 뒤 얘기하자며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고 부모님들 앞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서 얘기를 했죠. 얘기의 시작은 제가 시작했고 남편은 담담하게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남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난 직업이나 외모도 괜찮은 편이라 얼마든지 여자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너랑 결혼을 한 이유는 내조자라고 본인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너를 선택한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둘째치고 지금처럼 저녁 먹을 건 준비 미리 해놓을 테니 그것만 저녁에 차려 먹고 치워놓기만 해주면 서로서로 좋지 않겠냐? 나도 조금 더 퇴근 후에 시간 여유가 생기고 하면 서로 더 좋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고리타분한 대답들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하는 거고 게으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타임 같은 거를 구해서 짧게 일하고 집안일을 하겠다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네요. 둘이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일을 그만두고 알바를 하려고 하냐면서요. 저는 가정이라는 걸 꾸리려고 결혼을 한 거지 누군가의 시녀로 살기 위해 결혼을 한 게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하고 거기다 애까지 낳아라. 저런 마인드로 30년을 넘게 살았으니 그 고리타분한 개념을 더는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양보 않고 말로 싸우다가 이번에는 남편이 시댁집에 가서 잔다고 나가버렸어요. 저랑 결혼한 이유가 내조자라고 말 잘 들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니. 제가 저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저랑 이혼하고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여자 골라서 사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했고 남편은 나니까 너 받아주고 살았다. 며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아셨는지 연락이 와선 착한 네가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이 한 번을 넘어가면 저는 할머니가 돼서 눈을 감을 때까지 평생 이 꼴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치가 떨립니다. 요새는 집에 와서 남편이 있으면 친정집으로 도망와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의 머리털 끝 하나도 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러고 나면 남편은 카톡과 전화로 욕을 하면서 화를 내왔고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카톡 캡처 다 해놨고 전화도 자동 녹음 다 해놔있습니다. 이혼할 때 저한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결심하실 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 다시 한번, 꼭 여러 번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꼭꼭 여러 번 검증해 본 뒤에 결혼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정집에 있으면서 엄마의 눈치는 조금 보이지만 퇴근 후에 여유가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으로 또 재출근하는 나날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퇴근 후에 바로 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요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집도 내놨고요. 집안 살림들도 당근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중고로 팔아서 다 나눌 겁니다. 제가 샀던 건 제가 가지고 남편이 샀던 건 남편까지라 하고요.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천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피임은 정말 잘했다고 저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결혼과 아이는 정말 몇백 번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조금 넘은 신혼부부예요. 다른 일로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일이 생겨요.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 댁에 자주 갔었어요. 그랬더니 저희에게 매주 만나자고 연락 오시고 결혼하고 2달 정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났던 것 같아요. 주말에 약속 있다고 해도 약속 끝나고 저녁에 댁으로 오라고 하시고 명절에 세배 못 받았다고 인사하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갔으니 이번 주는 저희끼리 시간 보내고 다음 주쯤 간다고 하니까 세배를 늦게 받으면 되겠냐며 한 소리 하셔서 꾸역꾸역 뵈러 갔었어요. 저희 시댁이 제사는 안 지내는데 큰할머니 집에 인사드리러 한 번씩 가는데 그동안은 큰할머니 댁에 명절 당일날 아침에 가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이랑 점심에는 저희 친정으로 가자고 얘기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큰할머니 댁에서 아침 식사 후 조금의 담소를 나누다가 11시쯤 어머님께서 삼촌 집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쳐다봤더니 어머님이 왜? 다른 일정 있니? 라고 하시니까 남편은 웅얼거리면서 장모님한테 가긴 해야 하는데 라고 애매모호한 말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몇 시에 가야 하냐는 질문에 저는 1에서 2시 정도에는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그럼 들렸다 가자라고 하셔서 결국 삼촌댁까지 들렸어요. 삼촌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께서 얘네 친정집 가야 해서 일찍 가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삼촌께서 며느리가 명절 다음날 가야지. 벌써 가면 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어머니는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앞으로는 못해도 저녁까지는 있다 가라 하셨어요. 아니, 저희 친정보다도 더 자주 가고 자주 뵙거든요. 매주 연락 오셔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자주 뵈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자주 뵙는데요. 했더니 너희 어머니가 너네 1년에 4번 볼까 말까 한다던데? 라는 겁니다. 1년에 4번이라뇨. 거의 매주 보다가 지쳐서 조금 띄엄띄엄 봐도 한 달에 최소 2번은 뵈었는데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 주만 걸러도 연락이 왜 이렇게 없냐면서 걱정되니 연락 자주 좀 하라고 하시고
남편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남편이랑 몇일 전에 통화하지 않으셨냐고 말씀드리니 그건 그거고 제 연락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삼촌댁에서 저희 친정집으로 넘어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점심에는 넘어가기로 얘기해놓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 어떡하냐?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야지. 중간 역할도 못하냐? 그리고 어머님은 식구들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셔서 나를 나쁜 며느리를 만드느냐? 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계속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더니 연휴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뚱하니 있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후 주말, 점심 지나고 나서쯤 어머님께서 전화 오시더니 밥 먹자고 하셨는데 정말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어서 씻지도 않았고 냉장고에 먹어치워야 할 것도 많아서 거절했더니 저희 주려고 홈쇼핑에서 먹을 거를 사놨는데 어머니 냉장고에 둘 공간이 없으니 오늘 가져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혼자 가서 가지고 오겠다 했더니 혼자 올 거면 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녁에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홈쇼핑에서 사셨다는 음식들을 들고요. 주시고 그냥 가신다는 거 그래도 오셨는데 좀 그래서 과일 대접해드렸고요. 정말 쉬는 날이 아니고 연장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랑 만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 자리 만들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고요. 저희 부모님은 별로 불편하시다고 안 좋아하시거든요.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기도 너무 민망합니다. 이 정도 거절했으면 그냥 눈치껏 아셨으면 하는데 정말 끈질기십니다. 남편하고 저하고 생일이 딱 일주일 차이인데 생일이 너무 붙어 있으니 저보고 음력 생일로 생일을 하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음력으로 생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제 생일을 마음대로 음력으로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아직도 매번 연락 자주 안 와서 서운하다. 자주 못 봐서 서운하다 하시는데 이렇게 자주 만나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대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살다간 진짜 남편도 꼴보기 싫어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그러시면 남편이랑 시부모님 모셔놓고 딱 얘기하려고요. 2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뵙는 거랑 연락도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드리는 걸로 딱 잘라서 얘기하고 그 이상은 못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저도 이 댁며느리 더 이상은 못할 거라고요. 서로 양보해가면서 지내야 관계도 좋은 거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자이고 3살 아들이 있었어요. 현재는 협의 이혼 진행 중입니다. 1년, 2년 지나다 보니 결국 우여곡절과 자질구레한 이유들이 점차 쌓여 결국 이혼까지 오게 되었어요. 와이프는 저와 7살 차이라 아직 20대입니다. 저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아 애엄마가 되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살림하는 거나 경제관념이 제가 보기엔 너무 부족하게 보이는 등 매일매일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다못해 생활비며 공과금 자질구레한 웬만한 것들까지 거의 다 제 돈으로 나가는데 와이프가 본인이 별도로 쓰는 돈만 한 달에 200 가까이 써요. 집안일도 제때제때 하는 걸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매일 빨래는 쌓여 있고 어쩌다 빨래를 돌려도 바로바로 꺼내지 않아 옷이며 빨래더미들은 죄다 구겨져 있기 일쑤이고요. 싱크대 설거지통에는 설거지가 안 쌓여 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싱크대가 비어 있으면 이상해 보일 정도니까요. 냉장고에는 뭐가 한 번 들어가면 상하고 나서야 냉장고 밖을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 정리해주고 하다가 와이프에게 좋게 얘기도 많이 했지만 고쳐지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친구들이랑 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20대 때는 그랬으니까요.
안 그래도 나이가 어린데 제가 좀 더 잘 챙겨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러 간다고 해도 큰 태클 없이 자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두 번이더니 이제 거의 매주 몇일에 한 번꼴로 약속을 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술 마시면 기본 3에서 4시는 당연하고요. 아들이 아직 신생아일 때 친구들이랑 놀러가 해 뜨고 나서 들어왔고요. 제가 출장이 잦아져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는데 출장을 다녀오고 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친구들과 놀다 오게끔 해줬어요. 그만큼 너무 고생했으니까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다음날 여느 때처럼 자유시간 가질 겸 친구 만나러 다녀오라고 했더니 술을 마시고선 연락두절이 되었고 외박까지 하더니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연락이 왔어요. 친정집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장모님 댁에서 잤는지 솔직히 믿음이 가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번에도 또 그러더군요. 그렇게 반복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만나는 친구 이름도 거짓말이었고 장모님 댁에서 잤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솔직히 그동안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더 이상 용납해줄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경제력을 이유로 들며 아이는 키우기 힘들다 했고 아이는 현재 저희 어머니와 친척들 집들을 번갈아 가며 봐주시고 계셨어요. 저희 와이프는 진작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어요. 자기 새끼한테 정도 없는지 그 뒤로 한 번을 아이 보러 오지도 않고 아이에게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처음 이혼 조정 당시에 제가 잡혀있는 출장 때문도 그렇고 아직은 아이가 엄마가 필요할 나이니까 조금만 맡아 키워달라고. 제가 일이 좀 정리되고 나면 데리고 가겠다 부탁했었지만 말 같지도 않은 핑계들을 대며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양육비를 최소 200은 줘야 한다고. 지금 저희 친척들이 돌보고 있는데 양육비는커녕 아이 옷 한 벌 값도 준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제 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네가 달라고 했던 양육비, 우리가 케어하고 있으니 양육비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만 해요.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일하냐 했더니 말을 돌리며 어디서 일하는지 말을 해주지 않고 가끔 아침에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갈라섰지만 그래도 애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술을 먹냐? 한 소리 했더니 일하느라 먹은 거라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어나 술집 같은 데서 일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배송지를 전에 저희 집으로 해놨던 걸 변경을 안 하고 택배를 시키는지 저희 집으로 잘못 택배가 오곤 하는데 돈도 없다면서 무슨 택배를 그렇게 시켜대는지. 그래서 양육비도 못 주면서 뭘 그렇게 사냐 했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얼마 뒤면 이혼 도장 찍는 날인데 양육비 하나 보탠 것 없이 방치해둔 사람이 이제서야 갑자기 아이는 언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껏 보러 오지도 않은 사람이 왜 갑자기 아이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아이 엄마 죽은 셈 치고 못 보게 할 겁니다. 못 보고 할 거고 연락도 못하게 할 거고 도장 찍는 순간 전화번호 바꾸고 집도 정리해서 아들과 함께 새 보금자리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이대로 계속 이대로 끈이 이어지면 저도 지치고 아들도 지쳐갈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난 뒤 소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